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상원으로 송부하는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급등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빠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2차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한인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한다고 발표한 2조 달러 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에 현금 지원금 증액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한인회가 어제 제61주년 뉴한인회반 및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남은 상원 탄핵 심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오는 20일 바이든 취임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 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표는 4표였습니다. 민주당 222명이 전원 탄핵에 찬성했고 공화당은 211명 중 10명 합류했습니다. 기권한 공화당 4명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원의원은 탄핵 심판 배심원이 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공개 투표를 통해 재석의원의 3분의 2인 67명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제기된 혐의는 내란 선동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규정한 연방헌법과 내란에 관여한 자는 공식을 마치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탄핵 소추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의회 난입 사태 전에도 군중을 향해 고의적으로 폭동을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치 머커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상원 탄핵 심판이 즉시 시작될 수 있다면서도 1월 19일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머커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관련 규칙, 절차, 선례를 고려할 때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결론 날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탄핵 심판은 오늘 19일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으며 처음으로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300만 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며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어제 하루 새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를 2,302만 9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38만 3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사망자도 3,3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아 상위 5위에 드는 날도 모두 올해 발생했습니다. 환자 현황을 집계하는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12일 미국 전역 입원 환자는 13만 1,326명으로 집계되며 43일 연속 입원 환자는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환자 수가 고공행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까지 2,938만여 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1,027만 8천여 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미국이 여전히 백신 접종 목표치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면서도 수치상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하루 사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 내기 위해 배포 전략도 대폭 수정하면서 2차 접종을 위해 비축한 백신도 모두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주지사와 시장들도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양키 스테디움을 백신 접종소로 쓰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또 어제부터 스태튼-아일랜드 고섬 헬스 클리닉을 24시간 대형 접종소로 오픈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연방 당국이 각 주 정부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미성 질환자 등 일반인으로 접촉 대상을 확대하라고 독려하고 나선 데 따라 뉴저지 주 정부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주 정부는 오늘부터 뉴저지에 거주하는 모든 65세 이상 노년층과 16에서 64세인 경우 암, 만성 신장질환, 심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운 증후군, 제2형 당뇨병, 비만, 겸상 적혈구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과 흡연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백신을 맞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노년층은 150만 명으로 추산되며 16에서 64세 기저질환자는 약 100만 명, 여기에 200만으로 추산되는 흡연자까지 추가되면 이들이 모두 백신을 맞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사전 등록 웹사이트에 접속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2차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한인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중소기업청 SBA 측이 지난 8일 2차 PPP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 PPP를 신청하는 기업은 11일부터 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신청하는 기업은 13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PPP 지원금으로 쓰이는 예산은 총 9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 600억 달러는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과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대상의 대출금으로 따로 떼어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 업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그때 당시는 500명 미만의 모든 업체들이 다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1차 때 못 받으셨던 분들이 1차를 다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1차 때 받으셨던 업체들이 2차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300명으로 일단은 제한을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세일즈가 한 쿼터 내지 1년에서 25%가 줄었다는 것을 증빙해야지만 2차를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2차 PPP는 직원 급여 보호 측면에서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요식업소와 호텔 등 숙박업소는 3.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지난해 벌어진 신청 자격 논란과 사기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업체는 1차 때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초기 신청자용인 2483과 2차 신청자용인 2483-SD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1차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제출 서류 중 하나인 급여 비용 산정은 2019년과 2020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제 2차를 신청하시게 되면 2019년 자료나 2020년 자료를 유리한 거를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2019년 자료를 그대로 쓰실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자료를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2020년으로 바꾸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941이든지 인플로이 쿼럴리
리포트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는 업체들마다 좀 틀리지만 회계사 분들께서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차 PPP 수혜 업체 중 2차 PPP를 신청하려는 업체는 지난해 이용했던 융자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변경하면 자격심사 등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곧 공개할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2조 달러 규모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온 2,000달러 지원금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 보좌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대략 2조 달러 규모 코로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의회가 처리한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은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60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 부양안이 통과되면 차액인 1,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 중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주부터 납세자 개인별로 지급을 시작한 600달러의 현금 액수를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첫 번째 법안으로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도 코로나19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누구에게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부양책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조 단위 대규모 부양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은 지나친 재정 지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한인회가 13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제61주년 뉴한인회 밤 및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장원삼 뉴욕 총영사,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 등이 온라인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이 2020년 올해의 한인상을, 한인 2세들이 설립한 자선단체 내일재단이 올해의 단체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그레이스 윤 록펠러 자산운용회사 사업개발 책임자가 롤 모델상을, 클로이 김 바오세 재단 설립자가 차세대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한 40여 개 단체도 커뮤니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진 콘테스트 수상자를 발표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찰스 윤 회장은 이 시간을 통해 수상자 4명에게는 각각 250달러의 아마존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날 갈라 행사를 통해 약 2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내일재단이 10만 달러를, 김수영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 동문회장이 1만 5천 달러를 각각 기부했습니다. 또 헤어 미용 제품 유통업체인 쉐이크앤고우 김광석 사장, 한인 의류업체 사우스폴, 파머시 뷰티 LLC 데이비드 정 대표가 각각 1만 달러씩 후원했습니다. 밀레니엄 뱅크도 행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거주자 2명이 변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들 2명은 지난달 말 검사 결과 양성을 받았으며 퀸즈와 맨하탄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장은 이들 중 1명이 최근 영국에 여행을 다녀온 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4일 사라토가 카운티에서 한 60대 남성이 변이 바이러스에 첫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뉴욕시 2명을 포함해 주 전체에서 12명이 변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사가 사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지 16일 만인 지난 3일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하이디 네클만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편이 지난달 18일 백신을 맞았으며 3일 뒤 손과 발에서 점상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면역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클만은 남편이 백신 반응으로 인해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걸렸다면서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500여 명의 신청자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구글은 해당 자격자들이 다카 프로그램에 신청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비가 부족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기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구글의 이번 25만 달러 기부금은 이민자 비영리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5는 현재 펜스테이션 상층부에 있는 전 세계 스포츠의 메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동쪽 6에비뉴 인근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윗부분을 개방하는 펜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최소 10년간에 걸쳐 총 3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인근 8에이커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대형 경기장과 바로 옆에 거대 주상복합 단지를 함께 건설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보드 5에 제출된 펜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주위에 고층 건물 여러 개를 세울 예정인데 여기에는 600만 스퀘어피트의 사무실 공간, 30만 스퀘어피트의 음식점 및 소매상가, 60만 스퀘어피트의 호텔 시설, 총 면적 65만 스퀘어피트의 고급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이동하게 되면 32스트리트 한인타운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론 관광객과 각종 업소의 고객 증가 등으로 한인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